백석 시인, 대원각 요정,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길상사가 돼가지고 법정 스님이 기거다가 작고한 절이 길상사입니다. 그리고 그 길상사를 기증한 김영한이라고는 권본 출신 대한민국 마지막 기생과 더불어서 요정의 종말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가난한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여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내린다. 이것이 백석 시인의 시입니다. 소월과도 다르고 또 정지용과도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시인이고 이제 아마 백석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백석은 1930년대 오산중학을 나와가지고 일본 동경에 있는 아오야마 대학의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귀국을 한 년에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시를 써가지고 사슴이라고는 시집이 나왔죠. 그래서 민환한 기자,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곱슬머리를 휘날리면서 키가 크고 날씬하고 멋쟁이 기자로 날리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 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서울에 와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1930년대 말에 만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만주에서 살다가 8.16 해방이 되니까 자기 고향인 평양남도 청주에 들어와서 조만식 선생의 비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눌러서 북한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월북 작가가 아니라 북한에 살아있는 바람에 월북 작가로 찍혀가지고 출판이 금지됐는데 80년대 해금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시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이 이제 백석 시인에 관한 간단한 양념입니다만 이 백석 시인이 첫눈에 반한 기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명은 김영한이고 그리고 백석이 부르는 호는 자이합니다. 이 자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총각 기자에게 역시 흠뻑 빠져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가 성화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이와 떨어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 별로 순탄치 못해가지고 고향에다가 부인을 놔두고 영어 선생하다가 다시 이제 서울 와가지고 자이하고 다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자이는 처음에는 당시만 해도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요정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후에는 둘이 살림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가난한 기자가 돼가지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요정을 나가고 이런 반복을 하다가 바로 백석은 만주로 가버린 겁니다. 이 김영한 즉 자이는 요정을 경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북구 저 산속에 있으면서 법정 스님이 절로 만든 바로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습니다. 당시 대원각이 큰 요정으로서 깃발을 날릴 때 서울에 3대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대원각, 그 다음에 오지남, 그 다음에 삼천각. 그런데 이제 오지남은 협객 김두한이가 주로 사랑하는 그런 요정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7.4 공동성명을 만든 것이 바로 오지남입니다. 그리고 삼천각은 나중에 남북 협상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또 북한 대표하고 한 것이 바로 삼천각입니다. 그래서 대원각, 오지남, 삼천각은 3대 요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요정의 소멸로 인해서 세 군데 다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면 이 요정이 종말을 구하게 됐냐? 1970년대부터 강남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강남에는 돈과 사람과 그 다음에 사랑이 넘쳐났고 그 사랑이 요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룸사롱이라든가
또는 거대한 소위 공연장 맥주홀이라든가 이런 곳에 쏠리는 바람에 돈 가진 젊은 친구들이 방석을 끼고 앉아있는 요정을 좋아할 턱이 없어가지고 요정에 가지 않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요정 정치는 일본에서 배운 요정 정치고 또 그 요정 정치 시대가 지나가면서 요정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젊은이가 고개를 돌리고 돈 있는 친구가 안 가고 그다음에 요정 정치도 끝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요정의 종말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무렵에 사실은 그 종말이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왜 일본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요정이라는 단어도 일본에서 들어왔고 요정의 영업 형태 그다음에 경영 형태가 전부 다 일본에서 왔던 까닭에 일본에는 도쿄의 유명한 아카사카 요정부터 시작해가지고 6군데의 요정 거리가 있었습니다. 육화가 그래가지고 6 꽃거리라고 그랬죠. 이 육화가에는 한 곳에 평균 요정이 거의 100여 개씩 있었고 그러니까 한 400 내지 600개가 동경 육화가에 있었고 한 요정에 여러 명의 소위 게이샤 우리 같은 귀생이죠. 게이샤가 있었는데 이 게이샤가 한 화가에 한 1000명쯤 돼서 6000명 정도 게이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 내지 600개의 요정에다가 1000명 이상의 게이샤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바로 아카사카를 위시로 한 이 요정은 일본 정객들의 협상 장소이고 정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역시 서서히 요정 정치가 물러가고 멀리 드는 바람에 요정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동경이 서서히 문을 닫았고 그리고 한 군데 또는 2군데만 남아가지고 간신히 면목을 유지해가지고 1000명이 있던 게이샤가 100명으로 줄었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바로 우리나라의 3대 요정과 그 외에도 사실 수많은 종로와 광화문에 있었던 요정들이 문을 닫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무렵에 전주의 요정인 행원 한 7, 8개 있었던 유명한 요정도 문을 닫아서 요정이라는 이름은 증발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요정을 경영하던 김영은이가 요정도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노쇠해 가지고 나이를 먹으니까 법정 스님에게 소위 대홍각을 시주를 한 것이죠. 사실 법정 스님은 그때 거부했습니다. 완강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불자였던 김영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길상사라고는 사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길상사가 된 그곳에 법정 스님이 기거를 하고 불경을 외우고 또 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법정 스님도 가고 김영은 자의도 갔습니다마는 그곳에는 법정 스님의 모습과 그리고 채취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쓰던 방에는 연불과 그리고 불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건너에는 김영은을 기리는 비각이 서 있고 김영은 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삼천가 대원각 골짜기는 옛날에는 계곡물이 흘렀습니다만 지금은 다 복개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산사 거기다가 풍경소리 그리고 푸르는 녹음 그리고 김영은의 사랑과 자애가 듬뿍 있는 그곳에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요정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본도 동시에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령 동경의 경우를 보면은 게이샤 문화가 완전히 없어졌다 하더라도 수백 년 전 게이샤 문화가 있었고 또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요정 문화재 같은 것을 지정을 해갖고 지원을 해주고 또 동시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교도 같은 곳에는 게이샤 학교가 다시 세워져서 50명, 100명의 게이샤 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배출되고 또 관광객을 위해서 게이샤의 연습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주말이면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또 간단한 요정 식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술 한 잔 게이샤들이 따라서 한 잔씩 정도 마시고 들어오는 그런 그 게이샤를 보는 요정이 부활을 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일본의 요종 게이샤는 지금 현재 세계적인 문화가 돼가지고 그 게이샤 문화를 보기 위해서 교토를 가는 백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백석은요 그 후에 월북 작가로 묶여가지고 출판도 안 되고 그러다가 88년에 월북 작가들의 출판이 허용되고 해금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서서히 백석의 시집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백석의 시집은 상당히 많이 팔려갖고 몇만 부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의 시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백석보다는 북한에서 당한 문학인들을 보면은 백석이 하나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8.15 해방 후에 많은 문학 작가들이 월북을 했습니다. 시인으로 이마수, 박대준이, 박태원이 많은 사람들이 월북했습니다. 그때로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마치 무슨 신기루 같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만 사실 그들은 거기 가가지고 두 갈래로 숙청을 당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1956년 박헌영이가 숙청을 당할 때 남로당으로 몰려가지고 모두 숙청을 전체 당했고, 둘째는 거기서 박헌영 계열이 아닌 사람, 가령 백석 같은 사람은 그냥 월북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남아서 월북 작가가 됐을 뻔하니까 백석 같은 사람은 자연히 서정 씨와 더불어서 자연을 읊던 시인이기 때문에 그 시 작품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60년대쯤 되니까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혁명을 찬양하고 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문학활동을 그리고 작품을 쓰라는 강요에 몰려가지고 자연히 소홀을 하게 되고 적극 협력을 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추방돼가지고 저 신우주 골짜기에 있는 농장 관리인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둘이 있는데 매우 곤궁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마쳤다고는 얘기가 됩니다. 자, 플로레타리아 문학 그리고 사회주의 문학이 어마어마한 꽃을 필 줄 알았습니다만 백석을 위시로 해서 월북한 그들은 처참하게 쓰러졌고 작품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